이 말인즉슨 뭐냐, 일단 포크볼이라고 처음 나왔던 공은 탑스핀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좀 큰 거 들고 왔습니다. 아마 이 논쟁이 좀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피칭 애널리스트 전문가분이 계신데 선수 시절에 이 구종을 굉장히 던지셨던 걸로 아는데 레이브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과연 포크볼이 뭔가 싶은 것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참 화제가 됐었던 포크볼에 관련된 영상이고요. 대체 왜 난리였던 건지, 그리고 포크볼이 진짜 대체 뭔지 우리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크볼 외길 인생이었던 레이븐입니다. 저는 지금 이거 영상 찍는 와중에도 조금 무서워요. 댓글창 난리 날까봐. 뭐 난리 나는 건 사실 확정일 텐데 어차피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쉽게 굽히질 못하죠. 근데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반박시 님 말이 맞음. 근데 저는 여러분 반박시인데 제 말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다는 레이브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고요. 이 구종에 대해서만 공부를 내가 20년을 넘게 했으니까. 그러고 레이브님이 선출이시잖아요. 사실 어디 내놓기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야구를 했던 건 사실이고. 제가 알기로 제1변화구로 포크볼을 사용을 하셨었죠. 포크볼을요, 구사하던 종류만 3개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크볼은 이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용어를 좀 먼저 정립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난리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 구종에 대한 학문적 접근, 그러니까 연구, 정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이고, 가이드가 확실하게 이제 학계에서 마련이 돼 있으면은 그걸 들이내밀면은 반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프로스포츠라는 게 그런 연구가 잘 안 되고 있죠. 미국은 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특히나 부족하죠. 또 야구를 단순한 그 종목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해요. 뭐 야구를 가지고 물리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쓴다거나 구종의 정의 이런 논문이 있고 뭐 그러지는 않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거다. 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구종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사전에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동의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전 나름 합리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들 구종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립과 궤적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쵸, 보통. 근데 이게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요? 이렇게 따지면은 흔히 야구 선수의 그립은 각양각색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같은 슬라이더만 따지고 봐도 선동열 감독님 슬라이더 그립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고, 또 옛날에 슬라이더를 유명했던 조용준 코치 슬라이더 그립도 완전히 일반적인 슬라이더랑 다른 모양이란 말이에요. 슬라이더도 횡으로 떨어지고 종으로 떨어지고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굳이 그런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횡 슬라이더나 같은 종 슬라이더 안에서도 그립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선수마다 잡는 게 본인이 편한 게 있고 그렇게 던져봤을 때 잘 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아예 바꿔서 그립을 잡아가지고 던지는데 결과물이 똑같으면은 이거 다른 구종으로 봐야 될까요? 정확히 슬라이더 그립으로 던지지 않는데 궤적이 슬라이더처럼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슬라이더니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옳은 구분 기준은 아니라고 저는 상정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립과 궤적으로 구종을 분류하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구종의 분류는 그 공을 던지는 물리 법칙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구종의 정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립이랑 궤적은 결국 그 물리 법칙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이제 따라오는 현상들인 거지. 결국에는 물리법칙에 따라서 정의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야구의 구종을 뭐 예전에 제보크님 내리고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패스트볼, 우리 흔히 말하는 직구. 네. 두 번째는 이제 브레이킹볼. 이제 세 번째가 오프스피드. 그렇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 일단은 타자들이 구분하기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투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패스트볼은 그냥 빠른 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빨라야 패스트볼인데?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력 피칭을 했을 때 나오는 구속이 사회인 야구로 따졌을 때 한 100km 정도 된다. 근데 100km면 전혀 빠르지 않은 공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네, 그러면 이거는 패스트볼이 아니라고 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투수 기준으로 빠르게 던지는 공 해서 원래는 정확하게는 속구라는 단어가 그치. 더 정확한 단어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거지. 직구가 아니고 속구라고 해야죠.
아니 저는 속구라는 번역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패스트를 이제 속도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뭐 물론 영어 사전을 그래서 좀 많이 뒤져봤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하나. 물론 피처가 풀스피드로 던지는 공이라는 단서가 들어있기는 하는데 사실 페스트볼의 정의는 라이즈 현상이 발생하는 게 페스트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마그누스 효과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분야는 비행기가 있죠.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아래쪽의 기압과 위쪽의 기압을 다르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이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공은 역회전을 해야 돼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투심을 잡았어요, 여러분. 던지면 이렇게 땅에 꽂히진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던졌다 하면은 요렇게 그렇죠. 백스핀이 걸리겠죠. 이제 심을 긁어가지고 채면은 자연스럽게 역회전을 먹으면서 양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공이 떨어지는 궤적보다 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솟구치는 라이즈가 아니라 덜 떨어진다고 해서 라이즈입니다. 이거는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음은 브레이킹 볼이죠. 흔히 말하는 변화구입니다. 브레이킹 볼은 결국에는 투수가 의도적으로 뭐 손목이라든가 팔꿈치라든가 꺾어서 회전을 주고 뒤틈을 발생시켜가지고 공을 강제로 휘게 하거나 떨어뜨리는 것을 브레이킹 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회전축과 방향을 꺾는 거죠, 이거는. 그쵸. 대표적으로 그냥 브레이킹 볼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일단 커브가 있고 커브 슬라이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스크류볼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상이 많아지니까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공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오프 스피드를 좀 가보면 근데 오프 스피드는 뒤에가 피치로 끝나요? 오프 스피드 볼이 아니야. 볼이 아니죠. 네. 사실 저도 지난번에 그냥 편의상 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의를 내릴 때는 피치를 정의하고 있고 오프 스피드 피치는 브레이킹 볼에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패스트 볼에 그냥 포함시켜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 역회전을 일부러 줘가지고 공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는 불가능하죠. 혹은 또 의도적으로 궤적을 꺾어가지고 만드는 공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속도를 떨어뜨려서 던지는 공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페스트볼과 브레이킹볼과는 결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포크볼은 당연히 오프스피드 피치에 들어가겠죠. 그 와중에서도 어느 형태로 이제 오프스피드를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됐던 거였죠. 지금 설명이 굉장히 길어진 게 여러분 이게 용어를 확실히 정립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지금 10분을 이거를 설명을 했거든요. 네, 빌드업 엄청 길게 쌓았는데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빌드업 쌓았냐면은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포크볼이 탑스핀이에요? 백스핀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거가 왜 논란이 됐는지가 조금 의문인 게 탑이든 백이든 어차피 그 회전을 줄여야 하는 구종이잖아요. 회전을 최대한 죽여야 하는 구종이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포크볼은 회전이 없는 포크볼이긴 하겠죠. 그렇죠. 회전이 최대한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포크볼이 좋은 포크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탑이니 백이니 나온 게 조금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 면은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앞서 했던 정의 같은 그런 연구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선수들은 아무래도 실전 경험 이런 것들과 그냥 단순히 몸을 부딪혀가지고 배우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코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크볼도 그냥 자기들이 던지던 대로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포크볼이 아닌데 포크볼이라고 하면서 던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번 논란도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 롯데에도 좀 포크볼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포크볼을 구사하고 있는 구단이죠. 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듭니다만 저는 어쨌든 간에 원조 포크볼이라고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포크볼은 지금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 일단 포크볼이라고 처음 나왔던 공은 탑스핀이 맞아요. 저는 근데 잠깐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처음 나왔던 포크볼이라고 정의가 된 공이 탑스핀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포크볼이 어떻게 탑스핀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벽한 포크볼 그립은 아니지만 제가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이게 되진 않지만 네, 일단 자, 들어갔다 지금, 치고 네. 자, 네. 이게 맞죠 지금? 네, 그거를 좀 깊게 잡으면 포크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걸 깊게 잡으면 포크볼입니다. 제 손가락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밖에 못 잡지만. 자, 이제 한번 던지는 모션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던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저는 이게 나갈 때 던지니까 이렇게 당연히 백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실제로 저는 많은 그렇게 생각을 분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포크볼의 역사를 한번 저와 함께 안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야 돼요. 자, 포크볼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엄마! 자, 1918년부터 1920년대까지 그 시기에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당시에 조 부시라는 미국 투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처음 만들어낸 구종이 포크볼인데 그 이후에 1950년대까지 이 구종이 이어집니다. 그때 이제 포크볼을 완성했다고 하는 선수가 로이스 페이스라는 투수예요. 이 두 선수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뭐냐면 포크볼을 던질 때 일반적으로 방금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을 채는 것이 아니라 텀블링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이 뽕 하고 빠져나가게 만든다. 그럼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자, 여러분 그립은 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손가락이 짧아서 그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자, 제가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더 깊게 잡으면 포크볼 그립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어떻게 던졌죠? 이렇게 해서 던졌다고 쳤을 때 백이 걸린다 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였냐면은 그 상태로 공을 채버린 거죠. 네, 근데 이게 아니다. 네, 채는 이게 것이 아니고 자, 손목을 잡아봐라. 앞으로 한번 꺾어주세요. 이렇게요. 앞으로. 네, 그 상태로 팔 스윙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죠? 네, 손목에 이렇게 스냅이 되면 안 되고 꺾은 상태로 공을 고정시킨 다음에 팔 스윙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공을. 그러면 이게 여기서 뿅 빠지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탑이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손을 꺾어. 그죠? 네, 앞으로 꺾어주세요. 응, 이렇게 그 꺾었죠. 상태에서 팔 스윙으로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 스윙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공 던지듯이 던지는 건데 슉 하면은 손목은 그러면 고정시킨 상태로. 손목은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던진다. 그러면 네. 팔을 스로우로 해서 스윙이 됐다? 팔이? 그러면 그러면서 여기서 공을 자연스럽게 빼는 거예요. 빠지면서 뿅 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된다는 거지. 거는 커브처럼 억지로 탑 스핀을 긁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걸리지가 않겠죠. 그치. 근데 이게 지금 해보니까 회전이 많이 걸릴 수가 없어. 애초에 이렇게 해서 의도가 공을 뺀다고 하면 예, 애초에 의도가 뭐냐? 적은 회전을 통해서 공을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빠르게 공이 낙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커브랑은 다른 방식으로 공을 떨어뜨리는 원리인 거예요. 이게 현장에 전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던지는데 왜 이게 탑스핀이 걸리냐라는 이제 반론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포크볼의 원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의를 했던 분이 계세요. 지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계시는 야구 개발부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계시는 마이크 페스트라는 분이 칼럼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는데 여기에서 포크볼에 예시로 든 선수가 3명밖에 없다. 그럼 이거는 애초에 표본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설득력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가던데 표본이 적을 수밖에 없죠. 지금 레이븐님 말씀하시는 거 정리를 하면 정통적인 포크볼을 던지는 선수가 거의 없다. 네,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없다.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변형된 포크볼을 던지는 것이다. 원래 정의가 된 포크볼은 네. 방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손목을 꺾은 채로 팔 스윙만으로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탑이 되는 게 맞으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은 선수들이 이 손목을 이렇게 꺾지 않고 채서 던지기 때문에 이게 백으로 나간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요새 던지는 포크볼이 옛날에 말하는 포크볼과 다르다. 정통 포크볼과 다르다가 맞죠, 지금 정리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요즘 던지는 공은 다른 구종으로 이제 분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거고, 원래의 포크볼은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탑스핀으로 그 회전을 하는 것이 맞으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이거를 그래서 억지로 탑스핀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탑이니 백이니 의미가 있나? 회전이 죽어야 되는데. 어쨌든
네, 저희가 지금 너무 길어요, 영상이. 그죠? 그래서 이걸 2부로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뭐 많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어떻고 저 선수는 어떻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항상 롯데하고 방송 중이니까 놀러 오시고요. 레이븐님과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오늘은 좀 밝은 안녕이네요, 레이븐님. 하고 싶은 말 잘하고 있잖아.